자, 굉장히 난이도 높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월 26일이죠. 당장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협상에서 이란이 굽히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라고들 하십니다만 어제도 경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시황 위주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기사 하나 내보낸 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미국이 유럽 중동에 군용기 150대를 이동한 상황입니다. 이라크전 이후에 최대 규모를 이미 이동을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매몰 비용이 발생을 했다. 거기에 오늘 새벽 항모 전단까지 하나 더 이스라엘에 입항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19일에 진행되었던 2차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긴장감이 불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현상들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66.1을 맞고 지금 떨어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입장이 갈립니다. 지금 당장 날봉의 상승 다이버전스 유효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약세 다이버전스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 영상에서 경고드렸던 1시간 봉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약세 히든 다이버전스, 거기에 추가적으로 브리핑룸 통해서 안내드릴 수 있었던 비트코인 펀드 보유량입니다. 여러분, 주봉상에서 펀드 보유량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무슨 얘기입니까? 기관들의 현물 수요는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관이 왜 매집을 하는지를 두 가지 이유로 아셔야 됩니다. 펀드 운용을 위해서 혹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펀드 운용이라면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지직 구간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시세 차익이라고 한다면 반대쪽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프리미엄 지표는 높아졌는데 펀드 보유량은 오히려 낮아진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관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들어와 있다, 혹은 유가 맨징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 오래 끌고 갈 그런 식의 포지션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라크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항모전단이 2개나 중동 해역에 동시 전개된 상황은 사실 사상 초유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동 군용기가 150대 이상 배치되었다는 것은 26일 제네바 협상 결렬 시에 즉각 타격하는 그런 포진이 완료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교적 철수 시나리오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추정 배치 비용이 수십억 달러를 넘어갔다. 빈손으로 철수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란 하메네이 몇 살입니까? 39년생입니다.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고 어떻게 됐는지, 이라크가 핵을 포기하고 어떻게 됐는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리비아도 멸망했고 이라크도 멸망 직전까지 몰렸는데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을 보고도 핵을 포기한 독재 정권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굴복하면 그들의 체제가 즉각적으로 붕괴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도 차라리 전쟁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겁니다. 제 영상 많이 본 분들은 아시겠죠?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물동량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US 오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값인데 기름값 이미 치솟을대로 치솟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봉으로 한번 보셔야죠. 이란 사태 사실상 본격화된 1월 7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이미 20% 이상 올랐고, 지금 약간의 조정분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서도 26일 당장 내일 이 리스크가 잔존한 상황이다. 여러분, 근데 유가를 유가로만 대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가에 충격이 갑니다. 유가가 치솟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코스피 얼마입니까? 6천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신기한 움직임이죠. 나스닥 기술주도 지금 빌빌 기고 있는데, 코스피 여러분들 이름 댈 수 있는 거 몇 개 있습니까?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는 주가 뭡니까? 삼전,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전부 다 무슨 주죠? 기술주입니다. 이 유가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원자재 값이 오릅니다. 기술주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자,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기술주 충격이 직결될 것이고, 금 또한 지금 연일 갱신 중인 고점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모든 자산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매크로 이슈가 무엇인가? 딱 두 부분이죠. 관세 그리고 전쟁.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영상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재테크 잘 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반드시 받아가셔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매일 이렇게 시황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두셔서 여러분들 알고리즘에 코인 인사이트 반드시 넣어두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시겠죠? 아니 현우야, 그래서 비트코인한테는 어떻다는 거냐? 위기라는 거냐? 기회라는 거냐? 당연히 여러분, 기술주의 충격이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기 패닉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현우야, 왜 단기 패닉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기관들의 마진콜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변동성이 정말 강력해지면서 단기 유동성이 가장 취약한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입니다. 다만 취약한 만큼 여러분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단기 유동성 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비트코인 코인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수혜도 그 피해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패닉셀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증시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마진콜 변동성이 나올 것을 예측해 두셔야 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제 영상 전쟁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된다. 세 포인트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62, 60, 58에서 분할 매수할 것이다. 이 근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고, 우리가 왜 지금 자리에서 포모를 느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인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매도 필요 신호 확인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들 브리핑룸 통해서 공개드리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반드시 단기 타점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런 단기 타점들까지 같이 공유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보실 수 있는 이 실시간 브리핑, 제가 링크 하나 고정 댓글로 남겨뒀습니다. 입장료 여러분들 구독하면 충분하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진입의 근거와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브리핑 받아보시면서 성공적으로 재테크를 진행해보셔라 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석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오늘 가져가셔야 할 핵심 인사이트는 고점 대비 50%가 이미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를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은 페닉셀 구간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셔야 된다. 지금 장세에서 포모 느끼고 롱 풀배팅 치실 자리는 아니다. 이 부분 경고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현우야, 날봉 상승 다이버전스도 나왔고 지금 비트 차트 상황 좋은 거 아니냐? 우리는 이슈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이슈가 당장 내일 결판이 나는데 왜 오늘 벌벌 떨면서 포지션을 잡냐 이겁니다. 길게 끌고 갈 자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고, 이런 좋은 자리가 왔을 때 그때 진입해보는 것이 이런 식의 수익 유효타를 내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비중이 크지 않았고 10배짜리로만 들어갔습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66 전고라인 돌파해주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확고하게 상승분이 나와줄 거였으면요, 오늘 1시간봉 보겠습니다. 66.6 여기 이 고점 정도는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눌림 자리에서 롱을 받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에 집중해야 된다. 기관이 들어오면서 이 블록 장악해주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기관의 자금 유입된 것은 확인했지만 장기 보유를 위한 펀드 보유량이 아니다. 이 부분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 중기 포지션이다. 여러분, 제가 기술주 유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유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현우야, 채굴기 안 돌릴 거냐? 기술주 충격보다는 훨씬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며, 시나리오별 자산 전망 요약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글로벌 증시가 빠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준비하셔야 하는 것들은 호르무즈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롱 포지션 줄 때 잘 먹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치고 올릴 거였으면 66.6을 이번 상승분 나와줬을 때 뚫어줬어야 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분할 매수를 준비하면서 전략적 진입 타점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페닉셀 구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힌트가 있죠.
청산 히트회 보면 됩니다. 3일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롱 고배율 잡은 사람들 다 죽는 구간이 64구간입니다. 64라인이 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롱 청산이 지나간 자리이자 이 채널 7호 채널과 겹치고 있는 자리이고 1시간 일목구름대가 받쳐주고 있는 이 3중의 겹근거가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 기반으로 정찰병을 보내볼 생각, 그리고 어제 강조드렸던 60과 58구간에서 2차적으로 진입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패턴 매매로 단기 타점 잘 만들어서 50%가량 먹었으면 먹을 거 먹고 보내줄 거 보내주는 것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잃지 않고 천천히 복리를 기반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제가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60K가 뭐가 중요하길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지금부터 받아볼 구간들이 정말 많이 나와줬습니다. 여기 이 자리 한번 살펴보시죠. 11시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기관들의 입장이 반영된 자리. 크립토 퀀트, 우리는 방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볼륨 한번 확인해봅니다. 괜찮은 수준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도지 캔들까지 출현해주고 이 봉에 대한 장악을 완벽하게 해내주면서 3중의 연쇄 양봉이 박혀나왔다. 무슨 얘기냐? 오더 블록이 형성되었다. 지금 이 봉에 대한 장악이 끝이 났으며 이런 식의 지지 구간을 하나 가지고 있고 채널이라는 겹근거를 활용하면서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아니 현우야, 이런 자리는 어떠냐? 이런 자리는 저점 갱신하면서 유동성이 수입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믿으셔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의 정찰병이 들어갈 자리라는 것이죠. 100% 신뢰할 수는 없으나 반등의 가능성이 미약하게 잡혀있는 구간. 하지만 60과 58 어떻습니까? 주봉 202평이라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지지 구간이 받쳐주고 있는 그 자리가 주봉 202평 58자리이며 아직까지 한 번도 테스트되지 않았던 1년간의 횡보장 기억나십니까? 고점 두 자리 이어봅니다. 저항선으로 기능했었죠. 저항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 뚫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리지스트가 서포트로 저항이 지지선으로 변환되었는데 한 번도 아직 테스트가 되지 않았다. 겹쳐있는 구간이죠. 202평이 겹치고 쌩쌩한 새로운 지지선이 받쳐주고 있는 자리가 58.6. 저는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제가 제법 비중을 크게 태워볼 수 있는 자리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테더 도미넌스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차트, 지금 날봉이 여기 우리가 기존까지 활용하고 있었던 채널,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고점, 이 고점이 왜 중요한가? 여기 이 자리에 대한 돌파를 2년 만에 해줬기 때문이다. 여기 이 자리는 2년 동안 뚫린 적이 없었다. 830일 이후에 돼서야 뚫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유효했으며 여기를 기점으로 채널을 한 가지 잡았어야 된다. 고점 저항선 설계합니다. 유효했음을 우리는 이 자리를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고 치고 올라간 이 자리만큼 채널을 잡아보았을 때 지금이 변곡 자리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모상에서 아직 테스트 중이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 또한 존재하고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지금 장의 포모 느끼면 안 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안전한 자리에서 풀배팅을, 그리고 애매한 자리에선 정찰병을, 이 원칙을 반드시 고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요약입니다. 2월 26일 제네바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굴복할 가능성은 정말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또한 무소속 귀환이 불가능합니다. 유가 기반으로 기술주 충격이 당장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충격을 받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유가 탄력성은 적죠. 유가에 대해서 유가가 크게 움직여도 사실은 비트코인과 크게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 유동성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 패닉셀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권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산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습니까? 투자의 제1원칙이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어딥니까? 디스카운트 존 찾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점 대비 최고점 찍어봅니다. 최저점 지금 64.7라인 언더에서는 디스카운트 존으로 간주하고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설명되죠. 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올라갔을까요? 고점 대비 50%가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사적 고점 얼마입니까? 126K죠. 반으로 나누면 63.1K입니다. 여기 언더에서는 비트가 싸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언더 구간에서 본대를 보내볼 생각을 해야 되고 58이 가장 확실한 자리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분석 영상들 마음에 드셨다면 어제도 댓글 많이들 남겨주셨더라고요. 오늘 일부 영상도 많이 남겨주셨던데 굿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제가 내일도 자료조사 더 열심히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댓글까지 하나 꼭 부탁드리고, 확인하셔야 될 실시간 브리핑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꼭 참고해보시면서 이번 전쟁이 눈앞에 있는 유쾌하지만은 않은 상황, 하지만 누군가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수익나고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